안녕하세요. 삼령이농원의 장프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목수국 전지를 할 거예요. 전지를 하는데 이쪽 한번 딱 보여주십시오. 전혀 관리가 안 된 목수국이죠. 완전 거칠죠. 밀수시계처럼 여기 보시면은 너무 얇아가지고 꽃이 작년에 이만했어요. 꽃은 굉장히 다복하게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목수국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목수국은 관리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떻게 하면 굵기 좋고 튼튼한 가지를 얻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꽃을 다복하게 보일 것인가, 처짐 현상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튼실하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꽃을 오래 볼 것인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맨 위에를 보면 꽃만 땄어요. 꽃만. 그렇죠? 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전지를 했던 거예요. 기존에도 여기 전지가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맨 윗부분만 꽃만 이렇게 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늘게 나오잖아요. 근데 밑에를 한번 봐보십시오. 밑에를 보면 지금 제 손가락 굵기보다 훨씬 굵어요. 그래서 이 정도 목수국 되면은 예를 들어 한 5년 정도 키우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엉망으로 키워놨습니다. 이게 쭉 보면 계속 있는데 꽃은 많이 있지만 바람이나 비가 많이 왔을 경우는 100% 처짐 현상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너무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SOS가 왔죠. 그래서 한번 전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그냥 강전지에 들어가야 돼요. 굵은 가지만 남겨놓고 강전지에 들어갈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안에 거부터 한번 살펴보게요. 이게 막 겹질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얘네들은 과감하게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곁가지들, 얇은 곁가지들은 무조건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거 보면 얘도 안쪽으로 지금 접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강하게 잘라주셔도 괜찮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안으로 접어 들어갔죠? 그럼 그 밑에서 이렇게 잘라주시고, 하나는 없었기 때문에 세 가지가 올라왔는데, 자, 여기는 지금 가지가 굉장히 잘 뻗었어요. 굵게 이대로 전지를 해주시고, 자, 위에 상단부를 한번 보게요. 지금 보면은 뭐 외목대로 조금 이렇게 좀 잘 잡힌 것 같죠? 하지만 이렇게 기르는 게 아니라 얘들도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자를 겁니다. 이쪽에서 잘라주고, 가지를 잘라주고. 자, 이쪽에도 굵은 가지가 이렇게 뻗었죠? 그래도 위에서 과감하게 잘라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라주고. 방금 전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해도 워낙 뿌리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가지들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이런 데에서 많이 또 이렇게 맹아가 많이 트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훨씬 튼실한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꽃을 또 오래 봐오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상태에서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에 다시 한번 전지를 하게 되면은 꽃을 늦가을까지 볼 수가 있어요. 늦가을까지 본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추위가 어느 정도 내려오다 보면은 단풍이 들어요. 또 핑크색이나 붉게 단풍이 드는 것까지 다 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여기도 한번 봐보십시오. 완전 난장판이죠. 네. 이렇게 되면은 꽃이 어떻게 된다고요? 꽃이 가늘면서 비바람이 쳤을 경우에 다 쓰러진다. 아까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5월 말이나 6월 초에 또 전지를 할 거예요. 그때 되면은 이 아이들의 신초들이 여기에서 눈에서 트는데 어디까지 자라냐면은 80에서 1m까지 또 이만큼 치고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전지를 어디에서 하냐면 위에서 전지를 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단 부분 약 10cm만 남겨놓고 신 가지에서 10cm만 남겨놓고 전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세력이 올라옴으로써 가지가 훨씬 더 굵어진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꽃도 지금보다 훨씬 더 2배, 3배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새순이 틀 때쯤에 비료를 주셔야 돼요. 복합 비료를 주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평지잖아요. 평지 같은 경우에는 이쪽 사이에다가 복합 비료를 주시면 돼요. 양쪽으로 다 먹을 수 있게. 지금 얘네들이 형체가 이렇게 컸잖아요. 그럼 뿌리가 여기까지 지금 다 번졌다라는 소리거든요. 자, 지금 이걸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형체가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끝까지 잔뿌리들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쪽 끝까지. 그래서 바로 옆에다가 비료를 주는 것보다 가운데다가 한 모금씩 주시면은 그 뿌리들이 또 그 양분을 찾아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훨씬
꽃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가다 이렇게 경사면에서 비료를 주실 때가 있는데, 밑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줘야 돼요. 위에다가 주더라도 무조건 땅을 약 한 10cm, 15cm 정도 파서 줘야지, 그 위에다 주게 되면은 뭐 비가 온다거나 장마철에 다 유실돼가지고 결국에는 밑으로 다 내려가겠죠. 그럼 뭐가 이득이 되겠습니까? 풀이 많이 자라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비료 같은 경우에는 화학 비료잖아요. 복합 비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땅 속에다가 파 묻어서 이렇게 주면은 안 좋은 가스 있잖아요. 메탄가스 같은 게, 그런 게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면은 가스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환경이 안 좋고 온난화에 또 주범이 되겠죠. 비료를 줄 때는 항상 땅 속에다가 묻어 주셔라. 그 점 한번 다시 강조를 하고 싶고, 자, 다시 한번 이걸 전지를 할 거예요. 이쪽으로 또 가까이 와서 한번 볼까요? 자, 쓸데없는 가지들을 일단 쳐주고, 여기도 보면은 하나 굵은 가지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 가지를 보면은 이 안으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는 과감하게, 자, 네, 자르는데 여성분들은 이거 잘 못 잘라요.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살짝 이쪽으로 제껴요. 살짝 젖히면서 가볍게 힘을 주더라도 자연스럽게 잘리죠. 이렇게 잘라주시고, 잔가지들 과감하게 쳐주시고, 형체를 딱 보시고 난 다음에 어느 선에서 우리가 잘라주실 것인가를 예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지를 할 때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남의 나무다. 그래야 과감하게 자를 수 있지. 이게 만약에 내 나무라 정말 애지중지하게 이렇게 키웠어요. 그럼 다들 전지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기 끝들이 이 뚝배기만 이렇게 살짝살짝 날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워서 이렇게 날려요. 물론 얘네들도 굵기가 커지긴 하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얇은 가지들이 나온다. 그렇게 전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뭐 거침없이 전지를 하셔도 돼요. 두 개만 남겨놓고 이외에도 잘라주시고. 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하게 지금 전지를 하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전지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후에 가면은 여기가 지금 몇 개 안 남았잖아요. 몇 개 안 나올 것 같지만 엄청나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사실은 이 눈이 보면은 눈이 하나, 둘, 세 개씩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세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농약을 주게 되면, 거름이나 비료를 주게 되면은 눈마다 다 터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세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6개, 9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5월 말에 꽃을 늦게 보기 위해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다시 한번 전지를 하면은 9개를 전지하려면 또 몇 개가 나올 거예요. 그만큼 따따따타불이 나오겠죠. 그러면 훨씬 더 풍성하고 다복하게 나오면서 꽃도 튼실하게 보고 오래 보고 단풍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전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나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이렇게 과감하게 전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하나는 너무 거칠죠. 또 하나는 아예 없는데, 밑에서도 이렇게 전지를 하고 비료를 주게 되면은 밑에서도 한 굵은 가지들이 10개 이상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100% 보장하고 장담합니다. 지금은 2월 말이기 때문에 아직은 영양분이 위로 아직 안 올라왔거든요. 지금 전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 차후에 한여름에나 장마철 기간에 이렇게 강전지를 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점은 항상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파리들이 많이 보시면은 가까이 와서 한번 딱 찍어볼게요. 네. 이 부분은 지금 전지를 굉장히 잘 해놨거든요. 자, 줄기가 굉장히 굵죠. 네. 지금 4개로 이렇게 다간으로 나와가지고 위에서 전지를 짧게 전지를 했더니 양 사이드로 또 길게 나왔어요. 네. 마찬가지로 거의 새끼손가락 굵기로 나왔는데 위에서 또 전지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에서 또 싹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얘도 굵어지고 밑에 있는 것도 굵어지고 전체적으로 싹 굵어지면서 꽃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완전 전지를 굉장히 잘한 친구들을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네. 전지를 안 하게 되면은 방금과 같이 네. 막 미친놈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전지는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시는데, 네. 여기도 보면은 전지를 늦게 좀 전지를 한 번 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얇게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전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전지를 잘 된 거하고 안 된 거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한번 쭉 한번 비춰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굉장히 튼실하죠? 쭉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이쁩니다. 키가 굉장히 크죠? 네. 150cm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도 뽑으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좀 더 짧게 전지를 하면은 네. 스스로 키를 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저를 믿고 한번 이렇게 과감하게 전지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